여러분 안녕하세요. Today is Thursday, September 14th, and this is WinTV News Today. 첫 번째 소식입니다. According to MarketWatch, the rate of inflation in the United States will fall below the Federal Reserve's target of 2% by the fourth quarter of 2024, primarily due to factors such as sharp increase in oil prices. 유가 급등 등의 이유로 인해 내년 말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연방준비제도 목표치인 2% 미만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13일 JP모건의 데이비드 켈리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보고서에서 추가적인 충격이 없다면 전년 동월 대비 인플레이션은 2024년 4분기에 연준의 목표치보다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동월 대비 3.7% 상승하며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나왔습니다. 8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7% 상승했습니다. 전월 대비 생산자 물가는 6월 0.1% 하락했다가 7월과 8월 연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3% 각각 올랐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전월 대비 20% 상승하며 8월 물가지수를 끌어올렸으며 철강 및 고철 가격도 생산자 물가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연내에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블룸버그는 예상보다 뜨거운 물가 상승은 연준이 이달 금리 동결 이후 11월이나 12월에 다시 금리를 올릴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CNN 방송도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According to an announcement on the 12th, commonly used over-the-counter nasal decongestants, such as NyQuil, that contain phenylephrine, have been proven ineffective in curing cold symptoms by an FDA advisory board. 12일 FDA 발표에 따르면 우리가 약국에서 구입해 자주 사용하는 코막힘 감기약이 효과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11일부터 이틀간 열린 일반의약품 자문위원회에서 흔한 코막힘 감기약으로 알려진 페닐레프린이 효과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며 자문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이 약이 코막힘을 없애는 데 효과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이 약품은 코 점막 내 부은 혈관을 수축해 부종과 충혈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의약품이며 이를 통해 코막힘 증상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학계 연구 결과를 검토한 결과 페닐레프린은 효과가 없으며 비교 대상인 위약 복용 환자들의 나은 것이 없다고 동의했습니다. 이날 결정에 따라 향후 FDA는 이 약품 성분의 사용을 전면 금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론들은 내다봤습니다. 처방전 없이 약국 카운터에서 구입하는 이 약의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은 2억 4천 개가량이 팔렸으며 매출액은 17억 달러에 달해 판매 금지가 결정될 경우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FDA는 이 성분이 오랜 기간 사용됐으며 안전하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언급해 시중에 판매 중인 감기약이 리콜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의 대체 성분으로 수도르페드린이 있다고 알려졌으나 이 성분이 포함된 수다패드라는 약은 처방을 받아야 구매가 가능합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The federal government is set to allocate over $1 billion in federal funds to plant and maintain trees as part of a federal program aimed at reducing extreme heat in hundreds of communities across the United States. 연방정부는 미국 곳곳의 수백 개 커뮤니티에 극심한 폭염을 줄이기 위한 연방 프로그램 하에 나무를 심고 유지하는 데 10억 달러 이상의 연방 자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미국 농림부 장관인 톰 빌삭은 아이오와주 시더래피즈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385개 프로젝트에 대한 11억 3천만 달러의 자금을 14일 발표했습니다. 이전 식수 계획은 50개주,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버진 제도 등 피해 지역에 집중돼 지원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빌삭은 이번 계획 발표에서 특히 2020년 여름에 발생한 극심한 바람 폭풍인 데레초로 수천 그루의 나무를 잃은 약 13만 5천 명의 시민이 거주하는 아이오와 동부 도시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레초 이후 이들 피해 도시 중 하나인 시더래피즈는 덮개 숲을 복원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이번 새로운 보조금을 통해 600만 달러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다른 보조금 수혜 지역으로는 뉴욕, 휴스턴,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국내 최대 도시뿐만 아니라 플로리다, 타르폰 스프링스와
캔사스의 허친슨과 같은 소규모 지역도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투입되는 연방 자금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일부라고 전해졌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Check your mailbox. More than 60,000 people in Illinois are in line to automatically receive checks for as much as $5,000 in unclaimed property as part of the state's Money Match program. 일리노이 주민들은 우체통을 자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약 6만 명에 가까운 일리노이 주민들이 최대 $5,000까지 미청구 재산에 대한 수표를 받을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일리노이주 미청구 재산 프로그램인 iCash는 주민들이 미지급 금액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이전에는 주민들이 청구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일리노이 재무장관 마이클 프레릭스의 발표에 따르면 어떠한 청구서도 필요하지 않으며 우편으로 자동으로 수표를 발송한다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최대 $5,000까지의 수표가 약 6만 6천여 명에게 자동적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전에 지금 한도는 $2,000까지였습니다. 재무국은 잃지 않은 이름과 주소가 확인되면 미청구 재산 소유자는 금액과 그 출처를 설명하는 편지를 먼저 받게 되며 이후 수표가 우송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개인에게 미지급된 현금에 한정하며 공동 보유액 주식과 채권 에스크로 계좌 또는 안전보관 금고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지속해서 실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몇 주간 추가 수표가 발급될 것이며 이 자동 우편 프로그램을 통해 반환되는 총 금액은 $4,700만 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announced that the State Department has approved South Korea's request to purchase $5.06 billion worth of military equipment, including 25 additional F-35 fighter jets. F-35 전투기 25대가 한국에 추가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 DSCA는 한국 정부가 요청한 $50억 6천만 규모의 F-35 전투기와 관련 장비의 구매를 국무부가 잠정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F-35기 25대와 엔진, 전자장비, 군수 기술 지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SCA는 판매 가능성을 미 의회에 통보했으며 의회가 승인하면 최종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은밀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F-35A 전투기 약 20대의 추가 도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DSCA는 이번 판매가 한국이 가능한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역량을 제공하며 미군과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현재 이미 F-35를 운용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투기 도입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며 기본적인 군사 균형이 바뀌지도 않을 것이라고 DSCA는 부연해 설명했습니다. Part of your dine-in experience at McDonald's will soon look very different. The fast food chain will be transitioning away from self-serve soda and beverage stations in dining rooms across the country, getting rid of them completely by 2032. 앞으로는 맥도날드에서 더 이상 음료 리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3일 미 언론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오는 2032년까지 국내 맥도날드 매장에서 셀프 서비스 탄산음료 기계를 없앤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맥도날드사는 매장 내 식사에서 온라인 배달 및 드라이브스루 방식까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발맞춰 식사 공간을 축소한 매장인 코스맥스의 출범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일리노이주의 일부 매장에서 이 셀프 음료 기계가 철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산음료 서비스 폐지 결정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변화된 소비자들의 패턴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이 기간 동안 배달과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한 매출이 전체 40%를 차지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같은 기간 매출은 14%, 순이익은 거의 2배가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Several public libraries in the Chicago area, including Aurora and Schaumburg, have been closed down or evacuated in the past few days following bomb threats. The source of these threats are still under investigation, and police say thankfully no one was hurt. 경찰에 따르면 시카고 지역의 다수 도서관이 13일에 발생한 폭탄 위협으로 인해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탈 트래픽에 따르면 시카고의 헤럴드 워싱턴 도서관도 위협 대상 중 하나입니다.
벤뷰런과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경찰 활동이 보고됐으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13일 오후 오로라 근교의 경찰도 해당 도시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폭탄 위협 보고 후 시내 거리를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협은 리버 스트리트 100번지의 도서관을 목표로 했으며 현재 경찰은 근무자들을 대피시키고 주변 거리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위협 이후 해당 지역의 새 도서관에 경찰관이 파견됐습니다. 또 다른 위협은 에디슨 도서관에 전달됐습니다. 경찰은 건물 안에서 폭발물을 발견하진 못했으며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샴버그 타운십 지구 도서관은 예기치 못한 비상사태로 인해 하루 동안 폐쇄됐습니다. 조사가 계속되는 동안 추가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의 시사전망 시간은 클래스 액션, 집단 소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들어 각종 SNS로부터 클래스 액션 소송에 관한 노티스가 자주 눈에 띕니다. 페이스북에서부터 구글 그리고 스냅챗 등 여러 군데에서 통지가 옵니다. 이런 대부분의 집단 소송은 수백 명에서 수십만 또는 그 이상의 원고 측 숫자가 있어야 합니다. 가끔 십수명 또는 수십 명의 비슷한 처지에 있는 원고 측이 소송을 집단 소송으로 하고 싶어 하지만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SNS에서는 거의 사용자의 생체 정보가 동의 없이 뿌려진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이 외에도 집단 소송은 소비자 사기에 대한 소비자 집단 소송, 결함이 있거나 안전 위험이 있는 제품에 대한 책임, 고용인 임금 및 노동시간 관련 소송, 민권 침해나 증권법 위반 관련 증권 집단 소송, 성면 및 유해 화학 물질 피해, 독점 금지 위반 등 다양한 유형이 있게 됩니다. 대개 집단 소송 통지를 받은 후 그 내용을 검토해보고 본인도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주소나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 등을 기재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지서에 명시된 대로 본인의 피해 내용을 적어서 보내기도 하고 이메일로 신청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후 발송하기도 합니다. 일정 기간 내에 명시된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 자체가 소멸됩니다. 보통은 집단 소송을 받은 피고 측이 일정 보상 액수를 제시하게 되는데 신청을 한 원고 측 숫자에 따라 보상액은 변할 수 있습니다. 피해 신청자가 많을수록 보상 액수는 당연히 줄어듭니다. 집단 소송을 당한 피고 측이 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하면 보상액을 내놓게 되고 법정 타결을 위해 들어간 법률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해 접수자의 숫자로 나누어 배분됩니다. 최근에는 300~400달러에서 어느 때는 90에서 100달러, 그리고 적을 경우엔 20에서 30달러를 받기도 합니다. 소송이 마무리되면 보상액은 체크로 주소로 보내주던가 이 데비카드를 이메일로 보내는가 하면 아예 젤을 통해 신청자 은행 구좌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집단 소송을 하였다고 해서 법원에서 무조건 인정하고 재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몇 명이라도 소송장을 접수하게 되면 법원은 해당 사건이 집단 소송으로서 요구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집단 소송이 인정되지 않으면 각 개인의 개별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잠재적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에 단 한 명의 원고만으로도 집단 소송이 가능하지만 대표 원고로서 제기한 후 받는 보상액이 소송에 대한 준비와 노력을 한 만큼 충분한지는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버거킹이 얼마 전 대표 메뉴의 과대 광고로 집단 소송에 걸렸다고 합니다. 사안에 따라 집단 소송에 피해자로 참여할 경우 받는 보상액은 천차만별이 될 것입니다. 보상 액수, 변호사비 등 법정 비용,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피해자 수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집단 소송에서 필요한 공통성이 결여된다면 시간만 낭비하게 될 것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and we'll see you back here next time on WinTV News Today.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